안녕하세요. 사회탐구를 가르치고 있는 이동찬 강사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한국사나 세계사가 아니에요. 한번 통합사회를 새롭게 다뤄볼 생각이에요. 교육과정이 통합사회가 개편안이 뜨게 되면서 거기에 말맞춰 뜨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통합사회를 좀 제대로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통합사회는요, 여러 영역들이 뭉쳐있는 과목이에요. 대표적으로 정치 파트, 두 번째로는 경제 파트, 그 다음에 일반 사회 파트, 그 다음에 윤리 파트, 심지어는 문화 파트, 여러 파트들이 다 통합되어 있는 과목이 통합사회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알아볼 주제는 통합사회 중에서도 2단원, 자연환경과 인간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이에요. 이 자연환경과 인간 파트는 크게 2단원 중에서도 지리 파트로 편성이 되거든요. 이 지리 파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바로 기후. 전 세계 기후는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 기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두 번째는 지형. 바로 이 땅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볼 거고, 세 번째는 자연재해가 될 거예요. 근데 이번 강의 주제는 바로 기후입니다. 근데 이 기후를 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세계 지도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즉, 어느 나라가 무슨 기후고 어느 지역이 무슨 기후인지는 알고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기후 안 할 거예요. 바로 세계 지리적인 측면에서 갈 거예요. 각 대륙별 위치나 바다, 산맥, 사막을 중심으로 갈 거예요. 자, 바로 한번 본론 시작해 볼게요. 지금 쌤이 그려놓은 게 세계 지도거든. 여러분들이 혹시 그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가로로, 가급적이면 가로로 이 세계 지도를 그려보세요. 참고로 여러분들, 저는 미술쌤이 아닙니다. 비켜줄게요. 자, 그릴 수 있는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스톱을 해놓고 그려보세요. 그렸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세계 지리 설명 들어가 볼게요. 얘들아, 이 거대한 대륙이 있어. 이 거대한 대륙을 가리켜 우린 무슨 시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시아라는 대륙이에요. 그 중에서도 중앙에 있는 지역, 그러니까 우린 이 아시아를 무슨 아시아? 중앙아시아라고 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중앙아시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아시아는 무슨 아시아일까요? 방위 다 배웠지? 중앙아시아 기준에 오른쪽 아시아, 서아시아야, 동아시아야? 그렇죠. 동아시아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국가는 한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중국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동아시아가 있고 중앙아시아가 있다면 중앙아시아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아시아, 당연히 여기가 무슨 아시아겠어요? 서아시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 전체를 서아시아라고 해요. 서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국가들은 어디가 있는지 또 확인해 볼게요. 서아시아는 이란, 이라크, 심지어는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런 국가들이 다 서아시아 국가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정도로 가보고 여기 한번 볼게요. 이 거대한 대륙이 또 어디입니까? 여기 이베리아 반도 있고요, 이탈리아 반도 있고요, 발칸 반도도 있네요. 우린 이 거대한 대륙을 가리켜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무슨 럽? 유럽 대륙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가 유럽이라면 이 밑에 이 거대한 대륙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대륙, 무슨 프리카? 아프리카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이제 줄여서 AF로 가볼 거예요. 자, 또 다른 대륙에 대한 설명 가볼게요. 중앙아시아 기준으로 남쪽에 있는 아시아, 당연히 여기 무슨 아시아겠어요? 네, 남쪽에 있는 아시아니까 남아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린 그 이상을 가야 돼요. 남아시아에 위치한 대표적인 국가를 유일하게 좀 써놓을게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인도라는 국가입니다. 소를 숭배하는 나라, 인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기준으로 북쪽에 있는 지역이 또 있어요. 이 지역이 대표적인 한대 기후이기도 하죠. 무슨 아시아? 북쪽에 있으니까 북아시아? 에이, 이러면 낚시에 걸린 거예요. 북아시아 아니라 여기가 바로 무슨 베리아? 시베리아라는 곳입니다. 발음 잘해야 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읒과 비읒, 욕한 적 없습니다. 시베리아. 자, 이렇게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고, 중앙아시아 기준으로 이 지역은 어느 지역에 있어요, 얘들아? 여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세부, 그 다음에 하노이, 호치민, 대표적인 이 휴양 도시들이 다 여기에 포진돼 있거든? 여기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중앙아시아 기준으로 동쪽에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남쪽에도 치우쳐져 있죠. 그래서 이 지역을 선생님은 앞으로 이렇게 부를 거예요. 무슨 아시아? 동남아시아. 여러분,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뭐 심지어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될 수 있겠죠. 휴양철로 자주 가는 곳이죠. 이 정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남아시아가 되겠고, 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오른쪽에는요, 이 거대한 또 다른 이 대륙, 신항로 개척 이후로 발견된 곳이죠. 여기가 그 유명한 아메리카 대륙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북쪽에 있으니까 북아메리카가 될 거고요. 자, 남쪽에 있으니 여기는 무슨 아메리카? 네, 남아메리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아, 정말 잘해주고 있네요. 여기까지 공부했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여기 자바섬과 수마트라섬 밑에 있는 또 다른 대륙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대표적으로 호주가 될 수가 있죠. 호주나 이제 대표적으로 뉴질랜드 정도가 되겠죠. 쌤 여기 뉴질랜드 한번 일하러 가봤는데 진짜 공기가 맑더라고. 자, 이 지역을 가리켜 우린 무슨 아니야? 오세아니아가 되겠습니다. 실제 오세아니아는 좀 왼쪽에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줘. 자,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가 대륙별 위치를 좀 알아봤고, 이제 두 번째로 해양까지만 가보겠습니다. 해양은 선생님이 바다이니만큼 파란색으로 좀 가볼게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유럽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위치한 바다입니다. 들어봤습니까? 무슨 중해? 그렇죠. 여기가 그 유명한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들어봤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왜 선생님은 빔 프로젝트 안 쓰세요? 왜 선생님은 PPT로 안 띄워두세요? 몇 년 동안 그렇게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지도를 직접 그려봐야 휘발이 안 되고 그 기억들이 정말 오래 남더라고요. 그래서 쌤도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지중해가 되겠고요. 인도 밑에 있는 바다. 당연히 무슨 도양이겠어요, 여기가? 네, 인도양이 되겠죠. 인도양.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네,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에서 쭉 서쪽으로 가면은 지구는 둥그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아메리카 대륙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의 왼쪽에 위치한 바다를 가리켜 우린 무슨 서양? 대서양이 되겠습니다. 대서양. 자, 그러면은 이 아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 사이에 위치한 이 거대한 바다는 어딜까요? 마지막으로 쓸게요. 여기가 그 유명한 태평양입니다. 쌤이 이 태평양 한가운데 만약에 미아가 되면요, 제가 죽어도 천하는 태평합니다. 그래서 태평양 아닌가?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대륙별 위치, 그 다음에 대표적인 바다까지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기후 못 들어가요. 기후가 아닌 세계 지리에 있어서 산맥, 그 다음에 사막 정도, 이 사막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배우고 기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